안녕하세요. 장이 끝났는데요. 지수가 좀 밀렸네요. 장을 오후에 계속 볼 수가 없었는데, 많이 밀렸네요. 최근 들어 좀 많이 밀린 축에 속한 것 같습니다. 종가 거의 저가로 마감이 됐네요. 저는 내일 만기 날 한 5에서 7포인트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날 이렇게 5포인트 가까이 빼버리네요. 종목들도 오른 종목들도 많이 내려왔던 것 같고, 종목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요. 자, 권심용품 중에는 코스모학이 좀 조정을 주더라도 지금은 큰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추세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세계물산도 좀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고, 삼양옵틱스가 좀 내려왔는데 이것도 큰 문제는 없고요. 호텔신라 단등 이어지고 있고, 한국정보통신 최근 급등해서 조금 내려왔고, 드리머스 컴퍼니 이 정도는 나쁘지 않죠. 이 정도 조정은. 자, 이 정도 내일도 조정이 이어진다 그러면 수급을 봐야겠지만, 일단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조정이 깊지는 않고요. 한글과 컴퓨터가 조정이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 내외대로. 그리고 신성통상은 오늘 급등을 했는데 저는 한 15% 정도까지 밀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높은 자리에서 마감을 했네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를 좀 볼게요. J 콘텐츠리, 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올라주면 좋죠. 추세도 바닥을 지켜주면서, 원래는 이 정도 각도였는데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왔죠. 자, 구름대를 지켜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살짝 밀리더라도 바로바로 올라와주는, 그래야지만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덕시나무직 나쁘지 않고요. 인베니어 오늘 좀 빠지긴 했네요. 그리고 파워로직스 상승 이어가고 있고, 오스코텍은 높은 자리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밀렸네요. 일봉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큰 산 한번 그리고 내려오긴 했습니다. 지금 역배열로 만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정고점 한 요정도에서 요정도 부근, 이 구간에 지금 지지가 될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녹 첨단 소재 그리고 올랐고, 유신 남광토관, 회인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높은 자리긴 하지만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월봉으로 보면 높은 자리이긴 하죠. 낮은 자리도 아니고 바닥도 아니고, 하지만 얘도 이제 대북주로 엮이고 있고, 대북주로 엮였을 때 그 이전의 가격대가 3,600원 정도였거든요. 보통 한 2배 이상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한 6,500원, 한 7,000원 요 정도에서 이제 대북주가 새로운 스타트를 준비하는데, 지금은 살짝 높은 자리이긴 합니다. 최근에 좀 급등을 해서. 자, 그렇다면 원래는 저는 이제 조금 더 횡보를 해서 120선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 그때 좀 방향이 나올 것 같았는데 조금 일찍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공항, 공항 관련주 여전히 가장 셉니다. 그래도 거래량 그동안에 이만큼의 거래량을 최근에 다 뛰어넘었거든요. 올해 작년 말부터 또 바닥 찍고 오르고, 조정 줬다가 급등, 그리고 이렇게 월봉을 이렇게 커다랗게 만들어주면 절반까지 안 내려오는 이상은, 절반까지 안 내려오죠. 그러면 강한 거거든요. 위에서 놀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일단 매수를 한번 해봐야,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패턴이 좀 많습니다. 잘 지켜주고 윗꼬리 만들면서 매물대 소화하고 매물대 뚫고 다시 날아가는 모습이죠. 자, 지금은 단기 높은 자리라서 가지고 계신 분만 들고 가시면 되고요. 단기 고점이 여기네요. 58,500원. 자,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터치를 하고 밀릴지, 아니면 돌파하고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돌파했거든요. 터치를 하고 밀리면서 여기를 지지를 해줄지, 돌파하고 또 지지를 하면서 올라갈지, 그걸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단기 고점 부근, 여기는 돌파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돌파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뚫고 가느냐, 그 다음에는 고점이 여기네요. 매물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잘 가고 있죠. 자,
조정 살짝 줬다가 다시 가는 모습. 수급 들어오고 야스가 오늘 조금 조정했네요.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코리아 SE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음봉을 맞고 떨어졌는데, 단기간에 올라오면서 여기 매물대를 일단 살짝 맞았는데, 일단 윗꼬리 만들면서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해 놓은 것 같고, 일단 뭐 6월 지나봐야 알겠지만 요 정도 가격대 전후에서 한 2,000원 초반, 2,100원에서 한 요 정도 가격대에서 움직이다가 조정을 살짝 줄 수도 있고요. 2,000원 초반대까지는 그러면 여기 정고점이겠네요. 여기를 지지를 해주는지, 그 전에는 일단은 여기 갭이죠. 갭을 일단 메꿔놨고, 그 전에 종가 지켜주는지, 그 전에 여기 고가도 지켜주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간이 딱 여기 딱 걸쳐 있네요. 만약에 여기 내려오면 여기 구간은 홀딩해도 되겠지만, 조금 더 내려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 좀 수익 실현하고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호건설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려오고, 금호건설도 잘 가고 있죠. 정고점 돌파 직전에 좀 조정을 주고 있네요. ESG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좀 지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도 얘는 좀 많이 내려왔네요. 높은 자리에서 돌파 이후에 좀 조정이 좀 깊어지네요. 이 월봉의 중간을 지켜주는지 보셔야겠죠. 하이닉스도 얘도 많이 떨어졌네요. 하이닉스 역시 지수 영향은 대형주 위주로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롯데 정밀화학도 좀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네요. 한 21선 지켜주는데 이 구름대는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를 보자면 새로운 추세가 이렇게 된다면 일단 61선 부근이나 구름대는 지켜줘야 되고, 여기서 밀린다면 여기 정고점을 보자면 딱 여기겠죠. 밀린다면 한 61,500원 정도는 지켜줘야 되지 않나 싶네요. 살짝 밀리더라도. 더 밀리면 120선, 그 다음에 240선까지 가겠죠. 자, 현대해화단이 많이 올라졌다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시장 영향이 있었겠죠. 자, 고점을 연결하면 일단 여기는 돌파를 해놨네요. 이렇게 갈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 영향에 따라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현대건설도 조정이 깊지는 않은데, 현대 엘리베이터도 살짝 들어왔네요. 만약에 조정이 이어진다면, 자, 여기까지 오는지 보시고 여기를 터치할 때쯤이면 한 번은 사봐도 되겠다 싶네요. 일단은 얘는 자, 이 추세를 돌파했거든요. 단기 요 추세를 돌파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고, 구름대 한 53,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가야겠죠. 31기업공사 잘고, SK 렌터카 대박이네요. 렌터카가 다 정고점을 다 뚫어놨습니다. 자,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잘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요 추세에서 꺾여 들어왔다가 다시 추세를 만들고 있죠. 역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동양철관이 단기 좀 조정이 들어왔네요. 철강 포스코도 한번 볼까요? 키워가 있었어. 포스코도 좀 조정이 있네요. 자, 얘는 정고점 여기 이 부분 지켜주면 한번 보시고, 그 밀린 다음에 또 여기까지 봐야겠죠. 고점이 있나요? 고점 있고 아래쪽에 있군요. 일단은 단결 여기 지켜주는지, 그 밑으로 여기까지 지켜주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구름대를 또 밀린다면, 이 라인을 밀린다면 살짝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추세를 이어가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추세를 또 만들려고 하다가 최근에 다시 좀 깼네요. 자, 월봉으로 좀 볼까요? 포스코 월봉으로 보면, 자, 이 추세 라인에 살짝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여기를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데 구간이 너무 장기 하락 추세, 이렇게 보자면 윗꼬리로 보자면 이거고, 자, 여기도 윗꼬리로 이거 빼고 윗꼬리로 보자면 한 요정도, 몸통으로 보자면 한 요정도거든요. 자, 몸통으로 보자면 한 요정도거든요. 그럼 여기는 돌파 못한 거고, 여기는 돌파했다가 딱 조정 자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매물대는 다 뚫어놨어요. 뚫어놨다가 살짝 더 밀렸군요. 뚫어놨다가
여기를 뚫어놨다가 살짝 밀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이 월봉의 중간까지 지금 밀려있네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봐야겠죠. 여기를 지켜주는 저희가 32,000원 정도, 32,000원 정도, 32,000원, 32만원이군요. 32만원. 그러면 요 구름대 하단 정도겠습니다. 구름대 하단, 요 정도. 요 정도? 구름대 하단 정도겠네요. 자, 그러면 추세를 여기서 그거 보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내려온다면 121선 깨지기 때문에 살짝 위험한 것 같고, 32만원. 여기 고점 몸통 부분, 그리고 여기 고점 부분. 자, 최소한 더 내려오더라도 일단 여기는 지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더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하단선은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네요. 여기까지 32만원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주면 더 좋겠죠. 그렇다면 월봉으로 보게 되면 몸통으로, 윗꼬리로 보게 되면 정확하지는 않은데 몸통으로 보게 되면 아주 요정도, 몸통으로 보게 되면 요정도니까 이렇게 내려올 경우는 여기 시간 끌면서 내려왔다가 여기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량 생기면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돌파로 본다면 일단은 여기 윗꼬리도 그렇고 고점 한번 맞고 조정은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32만원 정도. 여기 밀린다면 더 아래 여기까지는 봐야겠죠. 여기가 장기평선 120선이군요. 120선까지 28만원대까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은 일봉상 살짝 밀리는 자리, 조금 더 밀릴 자리는 있어 보입니다. 구름대를 당연히 밀렸다가 V자 반등 나오면서 지켜준다면 베스트겠죠. 일단 어디까지 밀릴지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창투가 살짝 조정했고요.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잘 가네요. NK 수소 관련주 옆으로 끼고 있죠. 이 횡보 구간을 뚫고 이 구간에 있습니다.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NK도 뭔가 바닥에 거래량 들어왔고 매물대를 지금 뚫어놨거든요. 나쁘지 않은 자리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나쁘지 않고, 볼린저 밴드로 보더라도 이렇게 넓어졌다가 좁아지고 다시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지금 좁아지는 구간이죠. 좁아지는 구간에서 좁아지면 여기서 방향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수소차 관련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만약에 매집이 있었다면 한 요 정도? 한 1,500원 정도 세력 평단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만약 매집이라면. 거래량 이때 한번 있었고 돌파를 못하고 그냥 밀려내렸네요. 이만큼 조금 더 횡보할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추세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추세를 반전시킨 건 아니라서 조심은 해야겠죠. 자, 몸통으로 보자면 여기부터 자 이렇게 몸통으로 볼 수 있겠죠. 바닥은 이렇게, 여기는 살짝 덜 맞았고 여기는 언더슈팅이라고 본다면 바닥은 한 요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정도. 자, 지금 이제 수렴하는 구간에 살짝 올린 자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윗꼬리로 보면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정확한 추세가, 확실한 추세가 안 나와서 지금 살짝 옆으로 기면서 바닥을 올리는 자리. 자, 이렇게 되는 구간에서 바닥을 올리고 있어서 긍정적이긴 하고요. 바닥 거래량도 괜찮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도 한번 더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드림 시큐리티 보험 관련주가 조정이 깊게 들어왔네요. 어차피 높은 자리라서 그렇게 조정이 깊은 건 아닌 것 같고, 매물대를 진작에 다 뚫어놨기 때문에 천천히 가더라도 거래량 많이 들어왔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솔루에타 이것도 바닥에서 들어 올리면서 거래량 살짝 들어왔죠. 그리고 매물대도 윗꼬리 살면서 뚫어놨고 월봉 20선 지키면서 지금 바닥을 살짝 들어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
자, 240선에서 지금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 만들려고 하고 있죠. 구름대 위로 올라간다면 단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원래는 이 추세를 만들다가 지금 꺾었죠. 꺾다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단기 하락 추세를 돌려놨죠. 살살 올리면서 돌려놨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보안 관련주가 좀 하락이 나왔네요. 반도체 보안 관련주. 그리고 바닥 찾았던 종목 유진기업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계속 만들고 있죠. 이 추세 만들었다가 이 추세 안에서 놀다가 돌파 나온 자리 지지받고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유진기업 괜찮네요. 자, 거래량 이때는 대북주 엮였을 때 그러면 다음에 고점은 여기가 되겠죠. 쫙 거래량이 살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때 거래량보다는 이때가 훨씬 많죠. 한 10년 동안 바닥을 지켜줬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 올리다가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빠졌고 그렇다면 일단은 요 추세를 만들려고 하는 요 추세 위로 올라온다면 요 가격대가 한 6,600원 정도겠네요. 거기에는 일단 먼저 도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6,600원대 정도 돌파하고 지지받고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V항공이 오늘도 급등이 나왔네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이전에 몇 번 보여드렸는데 신호가 바닥 신호 나왔다는 신호 나왔고 저는 사진을 못했는데 요때인가 양복 한번 딱 나왔을 때 가서 찾아서 소개를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그런 모양 만들어서 돌파를 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바닥에서 들어 올렸다가 횡보 구간에서 바닥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괜찮고 지나고서 이 구간에서 멀리 잡았는 120선이랑 중심선 그리고 하단선 사이에 좁아지는 구간에서 다시 나가는 그런 패턴이죠. 나가서 정고점 돌파하고 지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날아가서 요게 이제 일봉을 딱 세우면 윗부분에서 놀고 있으면 강하다는 것이네. 고가 놀이 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그냥 내려오지 않고 그냥 바로 뛰고 올라옵니다. 정고점이 5,140원 요 정도는 맞고 떨어지긴 했네요. 지금 월봉으로 보더라도 일단 거래량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이 오더라도 깊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잘 가네. 젠백스 링크도 바닥에서 올리고 있죠. 거래량 엄청 들어왔고 그리고 한창은 그냥 바닥인데 이 종목은 잘 모르겠네요. 너무 바닥이라서 들어 올렸다가 장기평선을 보자면 이 추세를 만들다가 꺾였죠. 그렇다면 이 추세는 지켜주는지 추세 하단선에 있기 때문에 역배열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자연광경 잘 가네요. 과열 종목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급등을 해버리네요. 4대강 관련해서 지금 이슈를 받고 있어서 그런지 바닥 이만큼 거래량도 어마어마하죠. 이만큼 거래량 다 매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림통상 바닥이죠. 이렇게 바닥입니다. 위아래 꼬리가 많죠. 그만큼 세력이 좀 많이 흔든다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최근에 급등했다가 다시 제자리에 왔습니다. 급등했다가 점상 갔다가 윗꼬리 달면서 쭉 밀렸죠. 그럼 뭔가 수상하거든요. 점상에서는 당연히 거래량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거래량 엄청 만들면서 밑에서 다 받고 쭉 흘렸다가 여기서 다시 매집, 여기서 또 한번 매집,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 대림통상도 이게 건자재인가요? 건축인가? 건축자재죠. 건자재 쪽이 지금 뭔가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 올렸다가 확 밀어내고 손털기, 개미 털기 하고 다시 조금씩 올리면서 상승하는 추세를 만드는 이런 패턴은 너무 위험해서 들어가기가 솔직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공항 아까 말씀드렸고 자 화신 자동차 부품주 강하네요. 전선
대명소도 자, 푸드웰도 강하죠. SM도 강하고 수급 많이 들어오네요. VTGM도 개인생활용품, 화장품 관련주인데 여기서 여기였군요. 여기서 이 추세를 유지를 해줘야 될 것 같다. 주봉이나 이제 월봉을 보고 요 정도 매물대가 있다 보니 여기를 지켜줘야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바로 반등 오더니 잘 가네요. 자, 정고점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나쁘지는 않죠. 요 매물대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뚫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몸통으로 보자면 여기를 뚫어버리면 지지받고 또 이렇게 날아갈 가능성이 있겠죠. 상상 인더스트리 바닥거래량 어마어마하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올랐다가 조정 주고 조정 준 자리가 딱 여기 고점 몸통 자리네. 그럼 이 구간은 전고점이랑 몸통 사이는 1차 매수 영역이거든요. 이렇게 오른 종목들은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더 내려왔다 여기 고점 자리, 그러면 여기는 2차 매수 영역인데 구름대 미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조금 안 좋게 보고 1차 매수만 위에서 하시는 걸로 하면 매수 구간 잡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호타이어 오늘도 강하네요. 자, 바닥에서 엄청 들어올리고 있죠. 매물대는 다 뚫어놨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뚫어놨네요. 이만큼 하락하는 추세를 단순히 여기서 이제 매집했다고 보면은 한 5,000원대가 평단이겠죠. 그러면 뭐 8,000원대 여기까지는 8,350원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갈 것 같습니다. 이제 미래산업은 제가 무서운 종목인데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올라간 종목인데 고점을 돌파해버렸죠. 돌파하고 여기 조정 이만큼 주고 다시 날아가는 패턴. 미래산업은 반도체 관련 장비인데 어느 쪽에 매출이 있는지 그거를 좀 공부를 한다면 괜찮은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하락하는 추세를 장기 하락하는 추세를 돌리려고 살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봉 20선을 못 뚫으면 다시 맞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돌리려고 바닥에서 계속 들어 올리려고 하는 신호는 보이긴 합니다. 자, 배럴 잘 가네요. 돌파 이만큼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다시 나가고 있네요. 그 다음 목표는 여기나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못 뚫고 내려왔네요. 그럼 그 다음 목표는 여기 같죠? 한 14,000원 후반대. 월봉으로 보더라도 바닥이죠. 자, 상장가가 여기니까 상장가는 돌파했고 상장가 지켜줬고 다시 올라갈 때 지금 매물대를 어느 정도 뚫어놓긴 했네요. 괜찮습니다. 세명정기 조정이 있는 것 같고, 자, 전반적으로 지수 영향을 많이 받네요. 나이스 D&D는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네요. 자, 그리고 덱스터 컨텐츠 관련주, 얘도 지금 거래량 이때 들어왔고 또 이때 들어왔죠. 그러면 이때 거래량 딱 걸쳐 있네요. 자, 이때 시가에 딱 걸쳐 있는데 최근에 월봉 중간 깼다가 바닥에서 다시 지지받고 월봉 절반 다시 올렸죠. 자, 거래량 위에 매물대 위에 살짝 있습니다. 매물대를 뚫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고점이 여기 부분이죠. 돌파 전에. 자, 여기 부분은 지금 살짝 돌파를 했고, 그리고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여기를 깨놨죠. 그랬다가 120선 지지받고, 자, 이 추세는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를 뚫었다면 이 부분에서는 1차 매수 영역인 것 같고요. 구름대나 하단선 밑으로 빠지면 그때는 조심해야겠죠. 그때는 여긴 너무 짧고 여기까지 6,200~300원대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하림지주 하림이 오늘 강합니다. 하림지주가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지지받고 날아가고 있네요. 자, 위에 매물대가 차곡차곡 있긴 하지만 두텁지는 않네요. 지금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요 추세를 만들다가 급하게 돌파를 한 뒤에 조정이 좀 셌네요. 조정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일단은
자, 이 추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 윗꼬리 상단 추세선은 지지받고 올라갔다 보셔도 될 것 같고, 강하네요 하림이. 자, 하림 본주도 엄청나게 강합니다. 전고점 여기 사이 고점이 또 있긴 한데, 일단은 직전 전고점 여기는 단숨에 두 번째, 세 번째 못 뚫다가 네 번째 그냥 돌파를 해버렸네요.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도 못 뚫으면 그 아래 구간 여기만 안 밀리면, 못 뚫었으면, 여기서 못 뚫었으면 요 구간이 다 매수 구간이거든요. 근데 많이 내려오지도 않고, 구름대 영역이죠. 여기도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강한 패턴이죠. 거래량도 여기서 들어왔으니 평단은 3,000원 초반 될 거고, 그러면 일단 단기 목표는 한 4,500원이나 5,000원대까지 5%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짧게는 그렇고요. 현대 에버다임 말씀드렸고, 시그네틱스가 좀 조정있고, KBI 동국식도 조정있고, TBA 홀딩스 잘 가네요. 제주광고, 항공주가 요즘은 대세인 것 같습니다. IHQ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대주주 지분 축소 뉴스에 좀 많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남양유 호텔신라, 파마리서치 현장에 가고, 휴젤이 바이오 사업 내용을 봐야겠지만, 바이오 코스메, 웰라주 등식품, 보톨렉스,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 보톨리눔, 보툴렉스, 이제 필러, 바이오 코스메틱, 필러, 성형 제품인가요? 뭘 파는지를 모르겠어요. 강원도 춘천시에 있고, 톡신, 필러, 체험, 메디컬 디바이스, 웰라, 바이오라기보다는 의료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필러, 톡신, 웰라죠. 아무튼 엄청 세네요. 이것도 높은 자리에서 그냥 치고 날려가죠. 다 뚫어버렸네요, 고점들을. 적은 거래량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자, 내려온더라도 일봉의 중간점 여기는 지지를 해줄 것 같고요. 뭐 더 내려온다면, 조정이 깊다면, 시장이 폭락한다면 여기까지는 볼 수는 있겠네요. 짧게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구름대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가진 사람들만 새로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세진중공업, 얘도 높은 자리지만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죠. 매물대 계속 뚫어놨거든요. 이미 잘 가고 있습니다. 자연광경, 이지도 바닥권에 살살 들어올리고 있고, 성호하이텍도 자동차 관련주죠, 부품주죠. 자,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지금은 자동차 부품 그리고 항공 관련주가 대장 같습니다. 많이 올렸다가 조정을 줬고 120선 타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없이 밀렸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정이 좀 깊지만 홀딩 하셨다면 수익은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 여기 고점 부분이 지금 맞고 있는데 이거는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래량도 이때보다 훨씬 많고 뚫기는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TL홀딩스, 해인 다 말씀드렸던 거고, 이 중에서 또 출연했던 이리치코크 잘 가고 있죠. 리츠 관련주 고점 부근에서 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호하이텍, 파마리서치, 삼성물산 우선주가 지금 조정이 있고요. 조정이 깊지는 않네요. 이 추세를 또 만들고 있죠. DY가 좀 뭐 조정이 있는데 깊지도 않고, DY는 지금 매수 구간인 것 같은데요. DY는 지금 매수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 1차 매수. 사조 오양도 조정이 있고, 얘도 매수 구간 같은데요. 떴다가 내렸죠. 그러면 정고점이 여기니까 얘는 매수 구간이 넘네요. 여기가 매수 구간입니다. 짧게 또 나누자면 여기 고점이죠. 그러면 여기가 1차, 2차. 근데 2차가 구름대 여기로 하면 안 되고요.
여기 1차, 2차 이렇게 해야겠죠. 구름대 밑으로 떨어진다면 조심해야겠죠. 추세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호시에스가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얘도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자, 강하네요. 종목들이, 강한 종목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시장이 좀 밀리더라도 종목만 선정을 잘한다면 수익은 계속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얘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1차 매수 영역은 여기입니다. 당연히 추세는 너무 여기부터 만들어야겠는데요. 이 추세를 봐야겠죠.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은데, 내려온다면 1차 매수 영역, 그리고 여기까지는 2차 매수 영역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단선 깨면 조심해야겠죠. 자, 월봉선 보더라도 절반 지지해줬고 매물대 뚫어놨고, 그 매물대 살짝 있긴 한데 여기도 어느 정도 뚫어놨고요. 자, 이렇게 지금 6월 초긴 한데요. 만약에 6월달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7월달에는 여기 절반도 안 내려와서 위에서 놀면서 그냥 바로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장가 11만 6,800원 요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개인들만 사고 외국인은 또 옵션 양매수, 기관이 좀 사줬네요. 기관이 좀 무엇을 샀는지 모르겠는데 기관이 좀 많이 샀네요. 코스닥만 일부 샀고 또 콜을 샀습니다. 자, 오늘 포지션 오늘 날짜로만 보면, 자, 외국인은 지금 현재가 위아래로 콜옵션을 사놨고, 또 풋도 살짝 위로, 그리고 매도도 일부 있고요. 그렇다면 단기 상방 오늘 나오면 그런데 누적으로 봐야겠죠. 누적으로 보면, 자, 여기도 있기도 하고, 근데 여기도 차율물이 아마 섞여 있을 테니까 단기 이 정도는 콜은 괜찮고, 개인은 저 위로 보고 있네요. 기관은 아래로 보고 있고, 기관은 또 양매도 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은 풋을 또 위로 사놨습니다. 여기도 사놨고, 여기는 또 때려놨고, 그 아래 외가로도 계속 사놨고, 그래서 내일 만긴 날 이 외가 풋들 이 정리가 안 되면 요거는 차울물로 봐야겠죠. 요게 정리가 안 되면, 만약에 내일 만기 지수가 하락하면서 요게 청산이 되면은 다행인 것 같고요. 청산이 안 되면 차울물 하락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몇 월물인지 모르니까, 8월물인지 9월물인지 모르니까 그거에 걱정이 되네요. 일단은 단기로, 자, 위로든 아래로든 어느 정도 열려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위로 좀 잡아놓은 것 같아서 아래도 있지만 크진 않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5에서 7%? 5에서 7포인트 정도는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내일 또 뭐 만기를 닥쳐봐야 알겠죠. 변동 없이 그냥 딱 요 자리에서 끝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여기서 딱 끝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위아래로 막 움직였다 간혹 있으니, 내일 얼마나 변동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오늘 이렇게 하락한 걸로 봐서는 일단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